안녕하세요. 주식주부 리나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ISA 계좌의 만기와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영상 못 보셨다면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따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ISA 계좌의 비밀 2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ISA 계좌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솔깃하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ISA 계좌를 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금을 아껴주는 계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 상품을 담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어떤 투자 상품들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한국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ETF들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을 때는 수익의 15.4% 아주 높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그 대신 저율과세, 9.9%의 저율과세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배당 관련된 ETF도 ISA 계좌에서 많이 투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사실 ISA 계좌는 긴 시각으로 자산을 투자를 하고 그때 불려나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보통 레버리지 ETF는 단타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궁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궁합이 맞게 우리가 조정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으로 ISA 계좌를 잘 굴러가도록 세팅을 해 두신 분이시라면 거기에 S&P 500 레버리지 ETF 혹은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5%에서 10% 정도를 추가하신다면 내 계좌에 조금의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 ETF처럼 이 레버리지 ETF 역시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15.4% 이렇게 배당소득세를 떼게 되거든요. 근데 ISA 계좌에서는 그 배당소득세를 과세 이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 실현을 했을 때도 한꺼번에 9.9%로 저율과세 하기 때문에 ISA 계좌랑 궁합이 딱 맞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 하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 두 가지 ETF가 떠오를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ETF도 사실은 ISA 계좌에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금을 좀 아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ISA 계좌를 전 이용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단타용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을 하시고 그때 발생하는 세금을 아끼는 용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가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과표 기준가를 따져가지고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때도 그 과표 기준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세금 내는 걸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거 요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꼭 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ISA에서는 네, 제가 잃은 거 대비 얻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퉁쳐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레버리지를 오히려 ISA에서 더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잃은 만큼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ISA 계좌에서 뭐 개별 종목 투자하면 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ISA 계좌에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뭐 S&P 500 같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엣지를 가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소량의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추가로 투자하신다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그 프로세스를 쌓아놓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플러스에서 손익통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그 9.9%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손익통상이 없고 여기 ISA 안에서는 손익통상을 해주기 때문에 메이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똑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량으로 단타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통상이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나스닥100 ETF에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사실 나는 플러스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때 ISA 계좌를 해지를 한다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손익통상이 안 된다면 500만 원 기준으로 내가 9.9%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ISA 계좌에서는 플러스 된 거에서 마이너스 된 거를 깎아주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의 기준이 2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야 될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된다.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를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 ISA에서도 레버리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ETF 체크 같은 거에서도 보면 ETF 종목 밑에 어떤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OX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퇴직연금 그리고 뭐 리아 계좌, IRP는 OX로 표시가 되는데 ISA는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ISA, 퇴직연금, IRP 얘들을 거의 삼총사로 보통 묶어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ISA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요런 때는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ISA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IRP 같이 진짜 우리가 노후에 찾아 써야 되는 그 돈에는 레버리지 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3년마다 풍차 돌리는 거 요런 거 가능하면 하지 않고 내가 수익이 좀 최애 정점에 다 달았을 때까지 좀 최대한 잘 굴리다가 해지하는 방법을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내가 ISA 계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 정도를 혹시라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엣지가 있어서 장이 좋고 해서 수익이 플러스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얘를 이관하는 순간 거기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레버리지 투자로 내 계좌에 엣지를 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ISA 계좌를 조금 더 길게 운용하면서 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하면은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매매 차익인데 왜 배당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세금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배당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ETF는 사실 펀드잖아요. 근데 펀드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우리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S&P 500 같은 ETF를 매매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중에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코덱스 200 같은 것도 배당소득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안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에 있는 개별주를 투자를 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ETF는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하나도 없게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ISA 계좌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랑 IRP 계좌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단 레버리지 ETF는 소액으로 아주 짧은 기간만 투자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ISA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 ETF가 사실은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아끼는 걸 노리시기 위해서 ISA 계좌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레버리지 투자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주부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